오늘 플러싱에서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내일 업계의 임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를 결국 분규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저지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가 올 가을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늘 플러싱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 법안들을 설명하고 소상인들과 1:1 상담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금강산 연회정에 마련된 비즈니스 엑스포 행사장. 요즘 내일 업계에 불어닥친 노동국의 집중 단속 때문인지 노동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방노동국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노동국에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의 오버타임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을 임의로 지급해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국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 사항과 근무 시간, 지급된 임금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갖춰놓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엑스포에서는 연방노동국을 비롯해 뉴욕시 보건국, 경찰국 등 총 9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요기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 법안들을 설명하고 1:1로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주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을 맞춰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습득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로 인해 티켓을 받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관에게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얼마 전 뉴욕주가 내일 업계의 임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요.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 내일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소위원회를 통해 주내 네일살롱 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일살롱 종업원 보호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시에는 $100에서 $1,00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동국이 정하는 액수에 맞춰 주내 모든 네일살롱들이 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간 내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네일협회는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저주시티 윤여태 시의원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네일살롱이 여성이나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층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홍보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법안 발의자인 라지 무커지 의원을 만나 법안의 수정과 함께 심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째 한지붕 두 회장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를 한국 정부가 결국 분규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뉴욕 한인회는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 한인회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사회 위상의 추락이 우려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17일 한국 정부가 뉴욕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한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등에서 완전 배제되고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분규단체로 지정된 것은 5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민승기 회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단체 중 하나인 뉴욕 한인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은 뉴욕 한인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측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분교단체로 지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는 민 회장 측이 제공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 회장 측이 최근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협상과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국 전쟁 중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추모 벽에 새기자는 내용입니다. 벤 카딘, 존 보즈먼 상원 의원은 17일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서 작전 중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 포로로 붙잡힌 미군 용사들의 이름을 벽에 새기자는 내용입니다. 또 미군 용사 외에도 한국군은 물론 유엔군에 소속돼 전쟁을 치른 각국 군인들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수를 추모의 벽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1995년 휴전 42주년을 맞아 개장한 참전기념공원에는 현재 19명의 병사 조각상을 비롯해 한국전 당시의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수만 새겨져 있습니다. 벤 카딘 의원은 성명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용사들은 미국을 위해 복무하라는 요청에 답한 이들이라며 추모의 벽 건립을 통해 전사한 군인들의 명예를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 기차와 버스가 어제 출근길에 동시에 멈췄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7일 오전 7시쯤 뉴저지 방면 링컨 터널 내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터널 주변 도로가 차단되면서 맨하튼 폴트 오소리티 터미널을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 버스의 운행이 마비됐습니다. 이후 터널은 오전 8시 20분쯤 재개통됐지만 버스 운행은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트랜짓 측은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맨하튼 방면 버스의 승객을 시카커스 환승 기차역에 하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 역시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에 시달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맨하튼 방면 허드슨 리버 터널에서 승객 200여 명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멈췄고 1시간가량 후에야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여파로 맨하튼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가량 지연됐고 오전 10시 30분이 넘어서야 정상화됐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정치권에서는 노후된 허드슨 리버 터널의 교체를 논의 중이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퀸즈 블러바드 선상을 지나는 4개 전철의 운행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로컬 서비스는 그대로 운행되지만 급행 서비스는 스케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E와 F, M과 R 노선에서 급행 구간 선로의 개보수 공사로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은 17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3주 동안 평일 운행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이 노선 전철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서 9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서 8시 사이 모든 구간에서 급행 없이 로컬 서비스만 운행됩니다. 자메이카행 2노선 전철은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3시 30분에서 10시까지 퀸즈 플라자역부터 자메이카 벤위크역 사이 구간에서 로컬 서비스만 운행됩니다. 따라서 퀸즈 플라자역과 74가 브로드웨이역, 큐가든스, 유니온 턴파이크역에서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메이카행 F노선 전철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3시 30분에서 10시 사이 20일과 퀸즈 브릿지역부터 71번가역 사이 구간이 로컬로만 운행됩니다. 이 F노선 급행 구간의 선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구간을 지나는 열차 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MR노선의 전철 운행도 도착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 측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기 전 수시로 운행 스케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공항에서 가동되고 있는 정밀 바디 스캔 장치, 한 대에 무려 15만 달러나 하는 고가인데요. 과연 그 성능은 어떨까요? 조사 결과 무기 감지 성공률은 5%도 안 됐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국토안보위원회가 비밀리에 실시한 공항 보안 감사 결과 연방교통안전청의 보안 검색대 무기감지 실패율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의원들은 연방교통안전청이 사용하는 보안장치인 바디 스캐너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약 1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8년부터 바디 스캐너를 전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당 15만 달러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폭발성 물질이나 무기 감지 성공률은 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바디 스캐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베니 탐슨 연방 하원 의원도 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항 바디 스캐너의 99%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측도 추가 보안 기술이 도입돼 상호 보완이 이뤄져야 바디 스캐너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가 올 가을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합니다. 뉴저지 전체 학군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는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오는 9월 학기부터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학군교육위원회는 한국어반 교사로 이명진 교사를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2010년 팰리세이즈팍 학군과 2011년 리츠필드 학군에 이어 뉴저지주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한국어반 운영은 다른 학군과 달리 자체 학군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두 학군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한인들의 후원금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된 바 있습니다.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는 우선 올가을 학기 한국어반을 각각 한 개씩 개설하고 파트타임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총 4개 반 이상으로 늘리고 풀타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티넥의 나비박물관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인 아발론베이 커뮤니티스가 뉴저지주 티넥의 나비박물관 측과 토지매매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티넥 플래닝 보드는 박물관 부지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승인받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도 확정됩니다. 아발론베이는 나비박물관 부지를 구입해서 248유닛과 481대 주차 공간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여부는 오는 가을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승인되면 오는 2017년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발론베이 측은 현재 박물관은 타운에 연간 약 20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지만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연간 110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비박물관 측은 계약 최종 성사 여부는 용도 변경 승인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플래닝 보드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정상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이 확정될 경우에는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제1기 무역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합니다. 무역업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인데 이미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무역협회 옥타 LA가 무역 아카데미 과정을 시작합니다. 무역 용어와 계약 체결 절차 등 무역 실무 기초사항부터 통관 실무와 무역 대금, 무역 계약 실무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세미나의 의미보다도 강의, 렉처 그러니까 실질적인 용어라든지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지상사 무역실무팀과 통관실무 전문가인 관세사, 은행국제부 관계자와 국제무역법에 대해 설명할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강의합니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전망입니다. 비즈니스해서 돈은 잘 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러한 그 운영에 대한 이런 실제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가 났을 때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이번 세미나는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100로 교재와 식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강 신청 또는 문의는 옥타 LA 사무국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교육 수료 시 옥타 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전 세계의 결시가동을 돕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오는 29일 결시가동 후원 디너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후원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최정원, 한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시즌4에서 활약한 존 추 등도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의 결시가동들을 돕기 위해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결성된 글로벌 어린이재단. 나눔은 전파다라는 취지 아래 글로벌 어린이재단 LA 지부가 오는 29일 결시가동 후원 디너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7월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재단 21개 지부 전체 총회를 앞두고 봉사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결시가동을 돕는 취재로 저희들이 이 콘서트, 음악 콘서트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한 만큼 내년에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고. 이날에는 2009 중앙 콩쿠르의 성악 부문 우승자인 소프라노 최정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시즌4에서 활약한 존 추, 위대한 탄생 시즌2의 애슐리 윤 등 로컬 한인 음악인들이 초대돼 4인조 하우징 밴드와 함께 라이브 무대를 선보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계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공연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라는 이렇게 결시가동 후원이라는 음악회를 저희도 이런 식으로 저의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회. 음악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밴드분들이랑 또 사운드 하시는 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되게 기대되고. 이번 후원 콘서트는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본격적인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북창동 순두부 윌셔 지점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골수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시안 골수기증협회 A3M은 이번 주 목요일인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번 후원 콘서트의 티켓 홍보와 판매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로컬 학교의 홈리스 학생들과 전 세계 31개국 결식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 결식 아동을 돕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나눔은 전파다라는 취지로 앞으로도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후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일광욕을 즐기는 누드비치의 매력은 자연과 일치되는 해방감이라는데요. 누드비치에 이어 이번에는 누드 리조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갈수록 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주의 조용한 호숫가에 자리 잡은 리조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 들어서자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트랙터를 모는 남성은 신발만 신었을 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남자 역시 모자를 제외하면 알몸입니다. It runs just like any other campground, except we don't have clothes. 일광욕을 하거나 책을 읽고 호수에서 여유롭게 카약을 타는 사람들.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지만 누구 하나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This is a slice of heaven. There's nowhere in New England like this. Nowhere. 이렇게 알몸으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누드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옷을 벗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연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용객들은 말합니다.
The shock value comes from not being as shocked as they thought they would be. They're actually comfortable and find it very natural just to be naked among all of their friends and people that they've met. 옷을 입거나 벗을 선택권을 주는 해변도 속속 생겨나고 있고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즐기는 누드 리조트도 등장했습니다. We like the freedom to either be clothed or not clothed. I love to lay in the sun naked. 이런 리조트는 물란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럴 만한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at if you didn't have clothes on, you had to be involved in some sort of sexual activity, which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겉모습과 포장에만 치우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누드 리조트는 자연과 하나 되는 진정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Come and try it. Because if you do, you'll keep coming back.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16세에서 18세 청소년 미결수들에게 전자팔찌와 휴대전화로 활동을 추적당하는 대신 감옥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뉴욕시 검찰 당국은 최근 청소년 구타로 문제를 빚은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의 청소년범 수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갱생과 재활의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게는 감옥보다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이나 음료에 타면 술로 변하는 알코올 가루, 팔코올 판매가 뉴욕주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팔코올 판매를 불법으로 금지하는 주 상하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팔코올은 보관과 운반이 편리해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고 마약과 같이 코로 흡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매 금지가 추진돼 왔습니다. 뉴욕주 타투숍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4일 관련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12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 있는 모든 타투나 피어싱샵은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고 고객에게 시술 전 시술 재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7년간 보관되고 고객에게도 사본을 줘야 합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테너플라이 타운의회는 지난 10일 일반 담배뿐 아니라 시가와 전자담배 등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의 구입 연령을 만 21세로 높이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에서는 테너플라이를 비롯한 10개 타운이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밤에는 한두 차례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